민주당 상황 조금 더 살펴보죠. 그동안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압박이 계속돼 왔었죠.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 그때 뭐 탈당한다고 했을 때 하세요. 뭐 국회의장 하시려고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아냥댔어요. 뭐 나갈 테면 나가시라고. 이런 반응이었는데 최근에는 달라졌답니다. 왜 바뀌기 시작했느냐? 그 바뀐 이유 바로 이 사람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2번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당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예. 네,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예. 그런 선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님 관련해서 단합의 메시지를 내셨는데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랑 만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가능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 예, 만날 계획은 없는데 비명계 의원들 지금 모임까지 출범하고 있고 탈당 가능성이 얘기했었지만 그동안에는 뭐 그냥 무시 전략,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었어요. 뭐 막말 논란 나와도 에이 뭐 그만하시죠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글이었는데 이 글이 삭제가 됐대요. 누가 삭제를 지시했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떤 글이길래요? 뭐 이낙연 전 대표 출당시켜야 된다, 탈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첨언이었는데요.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머무는 연수 기간 동안에도 한 번 올라와서 5만 명 가량이 첨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해서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게 당내 분열까지 초래할 조짐을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새로 진행됐던 첨언 2만 명 가량이 첨언을 올렸던, 그러니까 동의를 눌렀던 그 첨언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졸지 이제 밤에 갑자기 첨언 글이 없어졌는데 기자들이 먼저 발견을 해서 기사가 나왔고 이후에 다음날 이제 당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첨언을 삭제하라고 했다라면서 이제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화합의 수순으로 가려는 이 대표의 액션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 라디오 출연을 했었는데요. 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첨언을 이제 지우면서 화해 무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했더니 뭐 이전 첨언 글 5만 명 넘는데도 그냥 두더라.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냥 그대로 가더니 지금 이번 이렇게 하는 액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냈었고요. 뭐 오늘이라도 당장 이 대표 만나려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제는 민주당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의지가 보일 때에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삭제하라고 했대요. 그걸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낙연 전 대표도 알았을 겁니다. 이때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 뭐 그냥 뭐 이주 와서 뭐 어쩌자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삭제 지시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총선에 임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당이고 또 출마자들이니까요. 그분들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쪽 뭐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이 온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들과 지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를 쫓아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쫓아내면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분위기로 나 탈당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저는 제 개인의 무슨 공간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명계 총선 치를 것 같은 게 강해지니까 친명들 공천 가능성이 확실해지니까 비명계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당 떠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러다간 당 쪼개진다. 그러면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이재명, 이낙연 및 원칙과 상식, 이 지금 이재명 반 이재명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손 내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러다가 모든 자원을 다 잃게 됩니다. 삼고초려해서 총력 총선 체제 갖춰야 됩니다. 쪼개지면 안 됩니다. 자, 전직 총리 출신 김부겸, 정세균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하잖아요. 요 분위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자, 바로 질문 드리죠. 네. 이재명은 이낙연을 잡을 수 있을까? 총선을 같이 갈까? 아니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까? 그 이낙연 총리께서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고요. 지난 6월에 귀국해서도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나 행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의 수위를 보면 상당히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예. 저거는 이제 내면에 모종의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낙연 대표의 결심이나 혹은 요구의 핵심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거취를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당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강조하는 예.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안 좋아질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쉽사리 이게 봉합이 어렵죠. 아하.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라라는 얘기인데 물러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뭐 적당한 수준에서 그 이낙연 대표 가까운 사람 몇 명 공천 주고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만난다 그래서 만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그래서 봉합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게다가 아까 국민의힘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가 공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여기서 뭐 이낙연 껴안고 그러다가 내 공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란 겁니다. 게다가 의원도 아닌데 이분들 이른바 개딸들 강성 지지층 역시 생각이 달라 보여요. 지금 이낙연 껴안는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 보이고 있어요? 당장 저 그 청원 글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 대표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요. 청원 삭제 말이 되냐? 당원들 목소리를 묵살하는 거다. 그러면서 수박 의원들의 농간이냐? 뭐 저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청원했는데 지금 탈당시키라고 그걸 삭제해버려요?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반항을 하는 거네, 저건?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삭제됐다는 게 다 알려졌는데도 저렇게 지금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런 비유까지 썼습니다. 백주 대낮에 강도짓한 거하고 다름없다. 주동자 밝혀라. 그리고 이제 이낙연 씨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명 안 한다니까 탈당하세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저렇게 극성 지지층들이 반응을 뭐 수그러뜨거나 바꾸지 않으니까는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어떤 화해 제스처라는 게 진정한 화해 제스처인지 조금 약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